우리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클까요? 때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큰 파도 앞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키는 우리 마음. 그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들을 통해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고 넓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불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 성찰과 마음 수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과 사상 속에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마음 다스림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산 선생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하는 실사구시, 그리고 자신을 수양한 후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수기치인의 사상을 떠올립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사상은 결국 다산 선생이 추구했던 삶의 본질이자 그가 마음을 수양했던 목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올바른 다스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산 선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수양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의 명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깊은 지혜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 조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산 선생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은 내면 수양이 부족한 탓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 일에 쉽게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작은 칭찬에도 어깨가 으쓱하고 사소한 비난에도 마음이 상하여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그 감정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게 만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러한 감정의 흔들림을 경계하며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 수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외부의 자극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 감정의 근원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언행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산 선생은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라는 그의 명언은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는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로 인해 관계가 파탄나거나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다산 선생은 이러한 우리의 언행을 항상 경계하며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뱉어낸 말은 칼날과 같아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말을 되짚어보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다산 선생은
남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면의 떳떳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집중하고 그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외부의 비난이나 판단에 앞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지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정당하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만약 부당한 비난이라면 내면에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며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더욱 빛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짧게라도 오늘 하루 자신의 언행과 마음가짐을 되짚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다산 선생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큰 뜻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이죠.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끝없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고 다산 선생은 경고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장기적인 목표나 더 큰 가치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 평생 지켜온 신념을 버리거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만 묶여 있다면 결코 진정한 자유와 평온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허기와 갈증에 시달리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재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움과 실천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산 선생은 학문은 마음을 닦는 것이며 지식과 덕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행동을 통해 그 배움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이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의 말처럼 지식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에만 가득한 지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다산 선생은 진정한 배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지 않거나 개인의 윤리적 삶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는 다산 선생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과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윗사람에게 싫어하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싫어하는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아부하며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윗사람에게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진정성 없는 관계를 만들고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진심 어린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비에 대한 지혜입니다. 다산 선생은 위기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며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삶이 흔들릴 때 다산 선생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미리 대비하고 자신의 내면에 의지하여 굳건히 헤쳐나가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는 평소의 마음 수양에서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대비를 포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신념과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기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서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산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내면의 힘을 기를 것을 조언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산 선생은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맑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맑게 유지하고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우리의 생각도 정돈하고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잡념에서 벗어나 맑고 명료한 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맑은 생각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기초가 되며 의는 곧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맑은 생각은 평온한 마음과 연결되며 평온한 마음은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둘째, 단정한 용모입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단정해지지 않으면 더욱 단정히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내면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단정한 용모가 마음의 단정함에서 비롯되며 반대로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다스리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흐트러진 겉모습은 흐트러진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단정함은 내적인 정돈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단정한 용모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정리정돈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말만 하기입니다.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다산 선생은 말을 절제하는 것을 마음 수양의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말, 남을 헐뜯는 말, 감정적인 말들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고 후회할 일도 많아집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는 지혜로운 사람의 덕목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은 진정성을 담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넷째, 무거운 행동입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다산 선생은 매사에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경솔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충분히 숙고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무거운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진중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비단 200년 전 조선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고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다산 선생의 가르침은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의 실학 사상이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듯이 그의 마음 수양론은 개인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애민 정신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산 선생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그릇을 한 뼘 더 키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욕심을 버리며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위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삶의 자세. 이 모든 것이 다산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이며 동시에 우리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의 명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분명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산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로 연결된 그의 사상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